공정거래위는 사실 시장의 질서를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는 소수의 강자들이 그러는 거죠. 근데 이 강자들이란 원래 힘이 세가지고 영향력이 많아가지고 무슨 법 하나 만들래도 방해하고 뭐 조사 한번 할래도 이래저래 힘써가지고 방해하고 뭔 처분할래도 방해하고 최종 결론도 뭐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흐지부지 나게 만들고 그런 힘이 있잖아요. 아주 각오를 세게 하고 똑바로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의 정책의 기본 방향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할 수 있게 하려면 이 강자의 협상력과 약자의 협상력의 균형을 만들어줘서 시장이 원활하게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죠. 그렇습니다. 이미 위반되거나 잘못된 다음에 조사해가지고 뒤집으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공정위 직원들도 많이 나오셨을 텐데 공정위는 경력 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설이 있던데. 예, 아마 그건 사실일 겁니다. 사실입니다. 저 위원장이 저렇게 풀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공정위와 관련된 사건의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최대한 관리하면서 조직 기강을 확립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말은 유착과 부패 가능성과 위험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기술 탈취에 대한 대책도 잘 마련하고 있겠죠. 예. 물론 여기 하도급 대금에 대한 대책도 또 가맹점주에 대한 대책도 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피해 입지 않게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업무겠죠. 저번에 직원 수 좀 늘리라고 했더니 소심하게 140 몇 명 늘렸어요. 지금은 그 정도 늘려서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동시키는 게 좋고요. 사실 그 인원도 쉽게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올해 한 해에 그 절반 정도. 아니 500명 더 늘리라고 했는데 내가. 어쨌든 필요한 일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힘센 사람 편들었다는 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늘리기만 하면은 기간이 한 40% 정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정거래위가 조사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감당할 인력이 안 돼가지고 조사 제대로 못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한국의 공정위가 다른 선진국 공정위의 4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디 다른 나라에서 원가 후려치기를 하며 빨대 꽂아가지고 이상한 회사 만들어가지고 재산 빼돌리고 그런 짓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는 그런 짓 하면 아마 지금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징역 100년 받고 그럴 거예요. 예, 다른 나라는 주주들의 견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밥 먹듯이 하잖아요. 네. 원천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 위원장님과 공정거래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똑같은 성과를 내면서도 언제 그 회사 내부 재산을 뒤로 파이프 부어가지고 빼돌릴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원천적으로 확실하게 봉쇄를 해줘야 됩니다. 공정거래위가. 그런데 500명 늘리라니까 소심하게 147명 하셨어요. 147명도 최대한 빨리 늘리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하세요. 그러면. 예. 그리고 그 해봤더니 부족하다 싶으면 더 늘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인건비나 뭐 조직 운영비가 더 드는 것도 문제긴 한데 그 조직이 제대로 가동이 돼가지고 기업들이 부정행위 안 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그게 시장이 반영이 돼서 주가라도 오르고 한국에 대한 기업 평가가 좋아지면 그 수백 배의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강자들의 횡포를 조사하는 게 주 업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수가 적고 공정거래위가 무능하게 일 못할수록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워낙 이게 우리 사회는 갑을 힘의 불균형이 심해가지고 예.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데 조사해 주세요 신고를 하면 소문이 나가지고 거래를 끊겨가지고 회사가 망한대요. 그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익명 제보도 허용하고 만약에 익명 제보가 들어오면 그게만 조사를 하면 딱 표시가 나잖아요. 전체 전수 조사를 하든지 일정 범위 내를 똑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 누가 문제가 됐는지를 모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네. 지금 이제 익명 조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보는 1000건 정도 오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한 7건 정도 한 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1000건 중에서 7건 해요. 신고되는 것 중에서 다는커녕 10%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포괄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겟해서 하지 않고 좀 포괄적으로 하려고. 근데 위원장님 지금 그 말씀 하시면서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인력을 어떡하지 그 생각 들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포괄적으로 하려면 좀 인력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런다니까요. 좀 확 늘려주세요.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이게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원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초기에 대량으로 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하면 다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지 재수 없으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일부가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저지르고 걸렸을 때 거기 속된 말로 땜빵을 한단 말이에요. 로비하고 막 돈으로 막고 정치인 동원하고 집에 우리 위원장님 집에다가 전화하고 그런다고요. 그걸 막으려면 하면 걸린다 이 생각이 들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초기에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다 잡아야죠. 잡으면 형사처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때리라니까요. 돈을 뺏어요, 돈을.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 뭐예요? 그 기소도 잘 안 하고 수사하는데 막 몇 년씩 걸리고 또 재판 가면 뭐예요? 가가지고 막 몇 년 재판에 겨우 기껏해야 집행유예 받고 다 나와버리는 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제도도 만들고 조사 인력도 대량으로 좀 투입해가지고 하는 쪽쪽 다 걸린다 이 생각이 들게 꼭 하셔야 됩니다. 예, 확실하게. 이게 대한민국 경제 운명이 달렸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좀 큰 기업들이 아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중소기업도 성장을 하면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그런다더라고요. 똑같이 배워가지고 막 쥐어짜고 그다음에 저 회사 이익 좀 생기면 배당 안 하고 막 쌓아놨다고 그건 뒤로 빼돌리고 이상한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비싸게 발주하고 이래가지고 회사 자산 다 빼돌리고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저런 짓을 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다 주가 저급 평가 받는 거 아닙니까?